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윤석열이 뭐 별 일정이 없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 저 명동성당 가가지고 뭐 바쁘고 있던데, 아무튼, 아마 그래, 아, 뭡니까, 주변에 다 쓰레기들밖에 없으니까, 아유, 머리를 한번 식혀야지 해가지고, 막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 참, 에, 말씀드렸듯이, 그, 종편이, 어, 제대로 물었습니다. 그 대응을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판이 안 커졌을 거예요. 그런데 김어준이 그리고 탁현민이 뭐 고민정이 온갖 것들이 이제 나서가지고 변명을 하면서 계속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아까는 보니까 또 뭡니까 조기숙이 걔도 나와서 지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쌍년. 조기숙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서 어, 역사책에 유일무이하게 탐관오리로 기록되어 있는 조병갑의 증손녀입니다. 동학혁명의 시발점이 됐던, 동학혁명의 촉매제가 됐던 고부군수 조병갑의 증손녀죠. 그런 년이 지금 이화여대인가에서 교수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나라예요, 이 나라. 그 제가 보니까 역시 얘들도 수준이 쓰레기들은 맞아요. 단지 그냥 집요하게 그냥 들게 하시지 않습니까? 들게. 보통 고양이과 동물들은 사냥을 하고 뭡니까 목을 물어가지고 죽인 다음에 먹습니다. 그런데 객과 동물들은 그러질 않죠. 살아있는 채로 그냥 뜯어먹습니다. 특히 들개들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뭐 예를 들면 고라니든 뭐 뭡니까 임팔라인가 뭐 그런 종류 그런 동물들을 집단으로 공격해가지고 목숨줄을 끊어놓지 않은 채로 그냥 살아있는데 그대로 다 뜯어먹습니다. 이 얘들이 지금 딱 개떼들이잖아요. 들개떼들. 수준은 아주 떨어지는데 집요함이 있는 거죠, 집요함이. 근데 국힘 얘들은 수준도 떨어지고 집요함도 없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판을 키우는 데는 벌써 일주일 정도 전에 이 이상으로 커졌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저 빨갱이들이 물고 뜯는 정도의 한 10분의 1 정도만 물어 뜯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전투력이 있었으면 벌써 일주일 전에 판이 이 이상으로 커져 있었을 거예요. 윤석열이가 여기까지 오는데 뭡니까 가장 큰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해야 되나? 뭐냐면은 주변에서 그렇게 물어뜯는데도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상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내지는 변명을 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큰 운동력이 됐던 건 그겁니다. 그거.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가 그렇게 물어뜯을 때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추미애가 계속 길길이 날뛰면서 물어뜯을 때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그 어딥니까? 검찰청에 그 무슨 구름다리인가?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구내식당으로 가서 밥 먹는 그런 사진만 몇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추미애가 좀 지쳐가지고 조용해지면 수사하는 척도 살 건드리죠. 그럼 또 추미애가 또 갑자기 나와가지고 또 길길이 날뜁니다. 그럼 또 조용합니다. 그러다가 추미애가 나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지금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자기를 그렇게 물어뜯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어떤 변명이나 대응을 하질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의 힘입니다. 힘. 그런데 이 빨갱이 새끼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에서 물어뜯으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뭡니까 연예인들이 그 댓글 때문에 자살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호준이도 그렇고 차gen민이도 그렇고 고민정이도 그렇고 지금 다 나와서 이제 이 한 소리씩 하는 게 자기들은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니까. 죽이는 거라니까. 걔들이 나서면서 이게 판이 커져버렸잖아. 말씀드렸지. 오늘은 또 보니까 조기숙이가 그 쌍년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바로 종편의 힘입니다. 종편의 힘. 왜냐? 김호준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라디오잖아. 소위 말해서 시각적인 어떤 부분은 상당히 없는 거죠. 그런데 종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옷 입고 돌아다니는 거 계속 내보내죠. 반지 꼈다가 돌리는 영상 계속 반복해서 보여줘요. 그걸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계속 사람들이 계속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박근혜가 나가 떨어진 거예요. 몇 달을 최순실이 의상실 CCTV 이런 거 계속 돌렸잖아요. 문고리 3인방이다. 정유라 무슨 특혜 입학이다. 아주 자극적인 거. 본질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시각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만 찾아가지고 하루 종일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돌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박근혜가 나가 떨어졌잖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 종편의 힘이라고 해야 되나? 힘이 이겁니다. TV조선 채널A, JTBC, MBN, 전합뉴스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말씀드린 플러스 알파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플러스 알파 터졌잖아요. 신발, 누비, 옷. 장인들 인터뷰한 거 나오죠? 문재인과 빨갱이들의 몰락의 뭐라고 해야지?
시초라고 시작이라고 해야 됩니까?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하는 거는 문재인하고 김정숙이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새끼들이 뭐 팽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기들이 나와서 김정숙 여사가 뭐 검소하다고 두드려 본들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정말 하수라는 얘기죠, 하수. 하수 중에서 진짜 저 밑바닥. 정말 저 밑바닥. 근데 그 이 밑바닥보다 못한 것들이 국힘이잖아. 소위 보수라는, 우파라는 것들. 이런 밑바닥 새끼들한테 꼼짝도 못하는 새끼들이 국힘이잖아. 그 윤석열이가 얼마나 지금 진짜, 아유, 참 진짜. 그래 놓고 뭐, 맨 나와가지고, 뭐, 정권 교체 나 때문에 했다고? 뭐, 가세연도 그렇고, 뭐, 아유, 쓰레기 같은 새끼들. 윤석열이하고 김건희 둘이서 최소한 5년 전에 판을 깔아가지고 둘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이씨. 한심한 새끼들. 뭐, 정권 교체에 도움을 줬다고? 족가라래, 씨. 아유, 쓰레기 같은 새끼들. 김건희가 기생충이라고 얘기한 거, 뭘 깊숙이 생각해야 돼.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건희가 SNS하고 유튜브하고 이쪽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렇게 머지않은 미래에 정말 곡소리가 나올 겁니다. 빨갱이들 뿐만 아니고. 빨갱이 새끼들이야 뭐 다 도둑이 날 거는 뻔하고. 나대다가 다 죽는다니까. 나대지 마. 죽어. 조금만 생각하면 김건희하고 윤석열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인지 감이 와. 그 감이 아직도 안 오면 인생 헛산 거고 대가리가 썩은 거야. 아무튼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보세요. 용산 문제는 쑥 들어갔잖아. 용산 문제가 왜 쑥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단지 그냥 입건 때문에? 아니야. 조중동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친 거야. 그러니까 그 조중동 셋이 모였겠지. 방가, 홍가, 김가. 형님, 이거 어째야 되겠습니까? 씨발, 나도 모르겠다. 저 무슨 저런 새끼가 다 있냐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물어뜯는데도, 지금 8개월째 이렇게 물어뜯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네. 씨발, 안 되겠다. 더 이상 했다가는 진짜 뒤질지도 모르겠으니까. 일단, 태세 전환 좀 하자. 일단 좀 두고 보고, 짐도 얼마 남았는데 더 건드렸다가는 진짜 뒤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나중에 협상할 수 있는 뭔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정수기 전현 물어뜯자.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조중동이 윤석열한테 바치는 재물이죠, 재물. 문재인과 김정숙 재물로 지금 낙점됐어요. 조중동이 자기들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문재인과 김정숙이를 윤석열한테 갖다 바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선일보가 얼마나 사악한지 제가 오늘 또 느꼈어.
저는 못 봤는데, 아까 아침에 다 대표 형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조선일보 그 뭡니까, 그 김광일이, 유튜브 채널 있죠? 그 김광일이가 아침에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 무슨, 브로치 만든, 뭐, 남대문 시장에 있다는 A씨,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뭐냐면은, 이 A씨가 직접 찾아왔대요. 저도 그 얘기 듣죠. 다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기를, 아니, 뭐 좀 이상한데? 어떻게 지발로 찾아와? 그러니까 기획을 한 거지. 그러니까 탁진민이가 어젠가 김현정의 뉴스송가에 나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또 보낸 거지.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아마, 의혹이 해소되고 뭔가 좀 이럴 거라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것들이 하수냐면, 조중동을 진짜 우습게 본 거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중동이 뭐 착하고 더럽고 뭐 이걸 떠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지금 100년째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있잖아. 일제시대 때부터. 그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그냥 뭐 색깔만 잘 갈아탔어? 아니야. 권력이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색깔을 잘 바꾼다고 해서 100년을 못 가요. 그 외적으로 정보력. 쉽게 말해서 이것도 이전부터 정보를 계속 쥐고 있었던 거지. 그러다가 적당한 시기가 됐을 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기들이 공작을 걸었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의 그 음흉함에 이제 쏘은 거지.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아침에 그래 유튜브 채널에서 김광일이가 그 인터뷰하고 막 했는데 아까 이것이 정치단에서인가 보니까 그 방송을 틀어주더만. 그래 조리돌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리돌림. 불쌍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5년 동안 그 이전부터 5년 동안 쌓은 업이 워낙 크기 때문에 동정은 안 해도 됩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지은 죄 값을 받아야지. 아무튼 문재인과 김정숙은 조중동이 윤석열한테 갖다 바치는 재물이 됐습니다. 지금. 잘 가라. 빨리 잘 가라. 그리고 안철수가 오늘 인터뷰를 했죠. 총리 안 한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득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안철수를 끌어안았을 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 앞에 방송 한번 보세요. 그게 3월 3일이니까 아마 3월 4일자쯤에 있을 겁니다. 안철수를 왜 끌어안았을까? 이렇게 써먹기 위해서 끌어안은 거예요. 당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이준석이하고 그쪽 패거리들 다 바짝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무력에 두려움. 윤석열하고 직접 마주하고 일을 해보니까 자기도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고 그냥 얼렁뚱땅 막 자리 좀 지분 많이 차지하고 막 이런 생각으로 분명히 했던 거 맞아요. 근데 막상 진짜 부닥쳐서 같이 일을 해보니까 장난이 아니거든. 뒤질 것 같거든. 실력은 딸리는데 업무량은 엄청나게 폭증하고 같이 더 일을 했다가는 진짜 죽을 것 같거든. 그리고
저, 주식도 다 토해내야 되고. 그래, 도망가는 거예요, 당으로. 이게 안철수의 한계입니다. 만약에 제가 저번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말 행정 경험도 쌓고 정말 뭔가, 자기 스스로 좀 더 나의 역량을 키워보겠다고 생각한다면 윤석열이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붙어서 어떤, 물론 근본적으로 뭐 어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라든가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만은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 어쨌든 분명히 배우는 게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안철수는 역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딱 책상 물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철수는 이준석을 견제하기 위한 대안으로 윤석열이가 끌어들였고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3월 3일 날 단일화 했을 때 바로 그 다음날 제가 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써먹을 거라고. 그럼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니, 씨발, 막말로 제가 무슨 정보가 있어요. 뭐, 무지 똑똑하기를 합니까? 저는 여기 부산에서 지금 그냥, 하루하루 장사, 물론 3월달에는 장사 더럽게도 안 되더만, 그런 놈인데, 뭐, 다대표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 정확하게 맞출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조정동 같은 그 쓰레기를 안 보고, 철저하게 안철수라는 인물의 어떤 스타일, 성격, 그리고 윤석열의 스타일, 어떤 성격, 이걸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이 정확한 거예요.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런 거 없이. 안철수가 제가 그러잖아요. 얘는 무력밖에 없다니까? 얘 대통령 아니면 안 한다니까, 절대. 자기 분수에 맞게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력이죠, 무력. 그 무력을 얼렁뚱땅 채워보려고 했는데, 자기도 윤석열이가 우습게 생각됐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바로 옆에서 같이 일을 해보니까 보통이 아니거든. 그걸 느꼈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도망 나온 거예요, 도망 나온 거. 그리고 윤석열이는 당연히 이렇게 써먹기 위해서 안철수를 끌어들인 거고. 별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때까지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쉽잖아요. 적어도 2013년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길만 조금 해보면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인지가 딱 나온다니까? 예측이 무조건 쉬워요, 이거는. 가장 예측이 쉬운 인물이 우리나라 정치사에, 지금 정치판에서 가장 예측이 쉬운 인물 딱 2명. 윤석열, 이재명. 이 둘은 그냥 뭡니까? 조금만 분석해가지고 딱 보면 무슨 일을 할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안철수는 솔직히 얘가 만에 하나 어떤 형태로도 뭐 대통령이 된다 칩시다. 솔직히 이재명보다 더 무섭다니까. 왜냐면 얘는
어디로 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정확하게 길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할지 정확히 딱 알 수가 있어. 제가 이전에 그랬지, 만약에 이재명이가 됐으면 중국 플러스 베네수엘라라고. 그런데 안철수는 도대체가 그래 단지 무력이 있다는 거 말고는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자기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정책을 펼지, 아니면 처음에는 이렇게 정책을 하겠다고 했다가 또 주변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얘는. 그래서 솔직히 오히려 이재명보다 더 무서운 인물이에요, 안철수가. 그리고 국힘 이 쓰레기들 갈수록 나오죠. 자리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지방선거에만 이런 엄청난 호재가 발생했음에도 당에서는 특별하게 하는 거 없습니다. 이준석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안 하잖아. 얘기 안 하잖아. 패널도 나오는 애들도 보면 제가 이제 가게에서는 TV가 나오니까 요 근래에 그래 이제 어떻게 정편이 움직이나 싶어서 좀 틀어놓고 봅니다. 그러면 민주당 쪽 패널이 뭐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게 거짓말이야. 그러면 그 국민의힘 쪽 이제 좀 편들어주는 패널이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왜 거짓말을 하냐고. 그거는 이래 해가지고 이게 정확히 밝혀진 거다. 왜 거짓말 하냐고 이렇게 수사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놓고 자기가 얘기를 하면은 시청자들이 보면서 머릿속에 딱 바뀔 거 아니야. 와, 저 진짜 빨갱이 새끼들이네. 근데 그걸 안 해. 뻔한 거짓말을 하는데도 왜 거짓말 하냐고 몰아붙이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소위 보수 우파라는 것들의 수준이에요, 수준. 그런데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 윤석열이가 이런 쓰레기들을 보면서 자리 주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냐고. 그 지금 아마 요 새끼들은 아마 지금 입이 주둥이가 만 마리나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뭐 자리 준다는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 당연히 안 주지. 이런 쓰레기들한테 윤석열이가 자리 줄 것 같아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 예를 들면 무보수 명예직 뭐 권한은 전혀 없는 이런 자리는 아마 막 뿌리겠죠.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 장관이라든가 뭐 좀 중요한 공공기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제대로 된 전문가를 뽑아 쓸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 쓰는 거 보면 아마 대부분 못 느낄 건데 윤석열이가 사람 쓰는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현재까지는 서로 싸우게 만들어 놓고 나가 떨어지게 하는 방법. 쉽게 말하면 딱 그 방법이에요. 그 방법. 이때까지 그 선대위 구성할 때도 보면 할 때부터 조금만 그 딱 그 생각을 해보면 사람을 그냥 이준석의 대항마로 그 당시에 누구 뽑았습니까? 신지혜인가 하는 그 기집애 뽑았죠. 그래가지고 서로 분탕치게 해가지고 나가 떨어지게 하고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래 오늘 또 뭐 김민전 교수 정치분과에 합류했습니다. 저도 이제 김민전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아는 게 없습니다. 그냥 저 안철수 계열이라는 거 하고
그때 뭡니까? 그래, 무슨, 저, 뭐, 좀 꼴패미 같은 발언을 좀 한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도 아마 좀, 뭐 댓글이나 잠깐 보니까 뭐 말이 많더라고요. 막 꼴패미다 하면서, 뭐 지지율, 이제 뭐 이대남들 다 떠나겠네. 그 수준이 그거니까. 그 개돼지로 사는 거예요. 김민전이는 부정선거 전문가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다들 행미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지난 총선이 부정이다 이렇게 저 뭡니까 저 공병호나 뭐 이런 황교안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주장하는 그거 말고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뭡니까 군부 쿠데타가 아마 그 어쨌든 지금은 그 러시아, 중국, 북한 이 세 나라 빼놓고는 군부 쿠데타로 집권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솔직히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다 투표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부정투표가 횡행하고 있다. 그걸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뭐 연구를 한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윤석열이가 이 얘를 왜 데리고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니들이 한만 부정선거 뜨더라도 그 차찬 속에 태풍밖에 안 돼. 그걸로 씨 돈이나 쳐 빨고 빨아먹고 야 이거 한심한 새끼들. 그 씨발 쓰레기지. 그래 막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래 이번에 또 뭐 대선 관련해서도 무슨 공병호 그 쓰레기 같은 새끼 뭐 뭐라더라? 그 이재명은 플러스 14가 됐고 뭐 윤석열은 마이너스 10이 됐다고? 그걸 씨발 분석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재명이가 42 나온 게 맞아요. 문재인보다 조금 더 받았어. 아, 물론, 예를 들어서, 요 코로나 확진자 가지고 장난을 안 쳤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40%를 못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장난쳤기 때문에 그 77.1%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52대 42 정도가 맞아요. 아니면 53대 42 정도. 그런데 공병호나 이런 새끼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8대 33이라는 얘기지. 아이고, 씨, 진짜, 그 따윈 걸 분석이라고, 아이고, 지랄, 아이고, 씨, 아이고, 참, 그래놓고, 씨, 유튜브로 코인이나 빨아제끼고, 쓰레기 같은 새끼들. 김민정이를 데리고 온 거는, 이거예요, 이거. 그만큼 윤석열이가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잘 쓴다는 얘기입니다. 경선 때도 그랬잖아. 전두환 얘기하면서, 뭐, 좀 잘못한 게 뭐 5.18하고 좀 잘못한 게 있지만 사람 잘 썼지 않냐. 그것 때문에 또 난리를 쳤죠. 그 윤석열이가 이때까지 했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딱 이 인물 쓰는 게 딱 정확히 나온다니까. 왜 이런 인물을 데리고 오는지. 선관위 조질라고 데리고 온 거야. 선관위 조질라고. 그 사람들이 그 기존의 정치인들은 이런 게 없어요. 왜냐 다 씨발 그래 여고 야고 뭐 보수고 우파고 뭐 좌고 우고 간에 저것들이 짬짬이 다 해쳐먹었다고. 그런데 이 어리석은 버리지 새끼들 개돼지 새끼들은 우파 우파 좌파 좌파 아유 진짜 씨 그러면서 씨발 나라가 이렇게 병드는 거야.
도대체 지금도, 아니, 그러니까, 아니, 문재인을 빠는 대깨문이나, 이재명이 빠는 대깨명이나, 박근혜를 빠는, 뭐, 그래, 박사모. 너희들이 서로, 그래, 개인적으로는 뭐, 나는, 저기, 뭐야, 대깨문보다 낫다? 아니면, 막, 이렇게 생각하겠지. 내가 보기에는 똑같아, 씨발. 어떻게 똑같냐? 천주교, 개신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차이라고. 그 대깨문은 문재인이가 신이고, 대깨명은 이재명이가 신이고, 박사모는 박근혜가 신이잖아. 누차 얘기하듯이 박근혜 그년이 뭘 잘한 게 있냐고. 박근혜는 지가 탄핵을 당했을 때 조작질에 자빠질 수밖에 없도록 말과 행동을 했다고. 5년 내도록. 그래, 지금 말했듯이. 그래, 문고리 3인방, 불통, 이걸로 자빠져 놓고, 또 봐, 5년 만에 나와가지고, 또 문고리 만들었잖아. 강용석이하고 유영아. 어제도 제가 얘기했죠. 만약에 강용석이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윤석열이가 아마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도, 워낙 쓰레기 같으니까, 에이씨, 너 맘대로 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까지 그걸 보면, 그래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떻다, 강명석이가 경기지사가 됐다고, 후보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종편이 김정숙이 물어뜯는 거, 이거 이상으로 물어뜯을 거라고. 왜냐? 지금 특히 조중동하고는 아주 척을 지어 있는 상태잖아요. 조중동을 뭐 조밥이라고 뭐 계속 떠들고 방송했잖아. 그리고 지금 뭐 유승민이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종편이나 어디서든 강용석이 얘기는 안 합니다. 이걸 유심히 봐야 돼요. 지금 강용석이를 이름 얘기해주면 띄워주는 거기 때문에 김정숙이 지금 자빠지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강용석이가 유영아가 경기도지사 후보, 대구시장 후보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정편에서 박근혜까지 박근혜 그 문고리 3인방 강용석의 뭐 저 도도맘 사건 또 아나운서는 다 줘야 된다. 발언 또 분명히 쟤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외에 정보들을 상당히 갖고 있을 거예요. 그걸로 이때까지 100년을 넘게 지금 목숨을 부시하고 있는 놈들인데 그러면 지금처럼 김정숙이 요 옷값 사건처럼 맨날 며칠을 두드려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강용석, 유영아 다 날라가. 비참한 채 그러니까 더 이상 회복을 못할 정도로 아마 날아갈 거야. 박근혜가 지금 진짜 살려면 방법은 난 하나야. 윤석열이한테 딱 붙어야 된다고. 그런데 뭐, 그래, 윤석열이가 간다니까 뭐, 거절했다던데. 아, 정말 진짜, 그렇게 정치 감각이 없는 그런 게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 그래, 그따위니까 그래, 사기 조작질에 탄핵을 당하는 거라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 그 내가 얘기했잖아. 버려지라고. 대깨문이나, 박사모나, 대깨명이나, 천주교냐, 개신교냐, 이슬람교냐, 유대교냐. 그 차이라니까.
지금 김정숙이가 이렇게 조리돌림 당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정편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전혀 감이 안 오면 그냥 뭐 그렇게 뒤지는 거야. 박근혜하고 가세연하고 그래 박근혜가 살 길은 가세연이나 유영아하고 연을 끊고 그냥 윤석열한테 딱 붙어야 돼. 그런데 지금 찾아가 뵙겠다고 했는데 거절을 해. 그 얘기는 그냥 죽여주세요. 목 빼고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거라고. 정말 그래.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는 제 말이 맞는 거예요. 30이 넘는 순간부터. 그리고 홍준표. 어차피 뭐 끝나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래.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10%로 줄여주니까 그것도 불만이라고 하대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나 그냥 대구시장 그냥 전략공천 해줘 이 얘기잖아요. 야, 참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아득바득 한번 끝까지 한번 이권을 챙겨보겠다고 지랄하다가 그냥 다 뒤지는 거야. 제가 어젠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박정희는 지가 집권했을 때 A4지라고 치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백지였어요, 백지. 그러니까 이 백지에다가 박정희가 지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였어요. 물론 이것도 어마어마한 천재성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을 박정희가 다 만들었으니까 윤석열이는 지금 어마어마한 낙서가 돼 있는 거예요. 전면에 낙서가 되고 이것도 아주 두껍게 낙서가 돼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다시 리셋 시켜야 된다고. 이거를 지금 윤석열이는 지금 다시 백지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온갖 쓰레기들이 발목을 잡고 있고 태클을 걸고 대구시장 전략공시장 왜 안 해주냐고 떼쓰고 있고 오만 개새끼들까지 와가지고 찢어대고 앞에서 저는 어떤 분명한 윤석열을 100%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준 자체가 너무 지금 밑바닥이라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 쉽게 말해서 시스템을 만약에 만들어 놓는다고 한들 이 소위 이 국민들 이 의식 수준이 지금 밑바닥인데 뭐 언론에서 종편에서 맨날 며칠 뭐 좀 돌려버리면 그쪽으로 다 몰려가잖아. 그런 그따위 수준인데 만들어 놓은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아까 그래 뭐 저 다대표님과 통화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진짜 윤석열이 같은 인물이 최소한 30년 정도를 계속 집권을 하면서 바꿔놔야 상당히 안정화가 될 건데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진짜? 그 제가 지금 저번에 뭐 농반 진반으로 했던 얘기 개헌을 해가지고
4년 중임제나 연임제로 바꾸면 윤석열이가 12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8년을 하면 이러면 20년 되잖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안심할 수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그냥 제 희망사항을 얘기한 거고요. 단지 정말 윤석열이가 그 어마어마한 역경을 뚫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 그거 하나 저도 믿고 있습니다. 자기 편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국힘 내부에 이 새끼들도 다 적이었고 빨갱이 새끼들 저기 간첩질이나 하는 놈들이 있고 지금도 다 간첩질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뚫고 올라온 거 저는 지금 그거 하나 믿고 있어요. 그거 하나. 이순신보다 더 뛰어난 전략 전술을 써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이제 남은 거는 그러니까 박정희보다 더 뛰어난 실력으로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는 거. 그러니까 그 시발점이 용산이라니까. 그 시발점이 용산이라고. 지난번에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대륙 세력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 곳이 청와대입니다. 구조부터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용산 국방부를 고집하는 이유, 말씀드리듯이 이 토근 세력, 입금 카르텔이 용산에 엄청나게 돈을 박아놨을 거고, 조중동, 걔도 그렇겠죠. 아, 형님, 돈 박아놓은 건 어쩌고, 야, 씨, 그냥 포기하자. 저 새끼가 똥을 저렇게 싸겠다고 하는데 어쩌겠냐. 아깝지만 포기하고, 일단은, 저, 김정숙이 인연 까면서, 일단 제물로 갖다 바치자. 지금 그 상황이, 그래서 그 상황이 맞아요. 용산은 일본군, 미군이 주둔했던 해양 세력의 전초기지였습니다. 낡고, 부패하고, 뭡니까, 부정한, 최후로 남은 대륙 세력의 그 흔적을 모조리 다 지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민주를 표방하는 해양 세력과 손잡고 번영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그 시발점이 바로 용산이전입니다. 용산이전. 이거를 간파하고 있는 사람 장담하건대 다대표형하고 저 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평안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